헐, 한국 완전 큰 실수했네. 한국이 태국을 인종차별하는 나라였어? 태국인 못살개구는 한국이야말로 완전 악당이네. 더 이상 한국은 필요 없다며 난리난 태국인들 사이에서 어느 뉴질랜드 미소녀 유명 사진작가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데요. 태국에서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국에 갔다가 이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미소녀 작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라 미첼이고 나이는 28살이에요. 저는 뉴질랜드 출신이고 여행을 사랑하는 유명 사진작가랍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곳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움직이지 않으면 가려운 곳을 긁지 못한 느낌 같다 할까요? 그래서 항상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야만 그 가려움이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미 여러 곳을 여행했어요. 유럽의 오래된 성들과 번화한 도시들을 탐험했고 남아메리카에서는 놀라운 열대우림과 고대 유적들을 보았어요.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도 가서 야생 동물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찍었죠. 하지만 아직 아시아는 많이 보지 못한 큰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처럼 여행하면서 온라인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디지털 노마드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생활비가 저렴하고 인터넷도 온라인으로 일하기에 충분히 좋다고 했어요. 이 아이디어에 정말 흥미가 생겼어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도시에 제 아시아 모험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멋졌어요. 그 도시는 놀라운 거리 시장들로 가득했어요. 어디를 봐도 형형색색의 천들과 음식 가판대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사진작가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매일 저는 카메라를 들고 도시의 오래된 부분을 걸어 다녔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금빛 지붕의 아름다운 불교 사원들의 사진을 찍었고 일상생활을 하는 현지 사람들의 사진도 찍는 것을 좋아했어요. 때로는 망고를 깔끔하게 쌓아 올리는 과일 장수의 모습이나 진한 태국 커피를 마시며 웃고 이야기하는 오래된 친구들의 모습을 담기도 했죠. 더 좋았던 것은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디지털 노마드들을 만났고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팟타이 맛있는 면 요리를 먹거나 망고 찹쌀밥 같은 참기 힘든 달콤한 간식을 나눠 먹으며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방문할 만한 최고의 장소나 일할 만한 장소에 대한 팁을 공유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 중 하나는 조용하고 와이파이가 잘 되는 카페를 찾는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몇 시간씩 앉아 사진을 편집하고 뉴질랜드의 잡지사에 보내곤 했어요. 여행과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 꿈을 이루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태국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웃고 있었고 제가 길을 잃은 것 같으면 금방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곳의 여유로운 삶의 방식이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고 언제나 대화나 웃음소리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제가 태국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의 성격이니까요. 저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에 대해 조바심이 나고 다음 코너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지는 사람이거든요. 아시아는 정말 다양한 문화를 가진 큰 대륙이잖아요. 저는 더 많은 곳을 보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으며 더 놀라운 장소와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시아에 계속 머물고 싶었지만 어느 나라를 방문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해변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베트남으로 갈까? 아니면 고대 전통과 현대 기술이 공존하는 일본으로 갈까? 아니면 앙코르와트의 놀라운 사원들이 있는 캄보디아? 조용한 마을들과 푸른 숲이 있는 라오스? 고민을 하던 중 방콕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방콕 어디를 가든지 한국 문화를 볼 수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K-팝 음악이 울려 퍼지고 거리 모퉁이마다 한국 화장품 가게가 있었어요. 심지어 쇼핑몰의 푸드코트에도 한국 음식점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졌어요. 왜 한국 문화가 태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한국의 어떤 점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한국의 영향을 많이 봐왔지만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한국에 가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진 않았어요. 특히 한국의 비자와 이민 규정이 엄격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저는 많은 저녁을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어디로 갈지 이야기하며 보냈어요. 길거리 음식 가판대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매운 솜땀 파파야 샐러드를 먹으며 각 나라의 장단점을 논했어요. 모두 각자의 의견이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 날 제가 다음 여행지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디든 가도 좋아. 하지만 한국만은 가지 마. 친구 녹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녀의 단호한 반응에 놀라서 왜 안 돼? 라고 물었어요. 녹은 최근 한국이 태국 사람들에게 비자를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녀는 공항에서 거부당하거나 몇 시간씩 질문을 받은 친구들이 있다고 했어요. 정말 끔찍하게 들렸어요. 우리 태국 사람들을 그 나라에 방문할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니까. 녹이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불공평해. 그녀의 말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특히 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친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뭔가 한국에 대해 자꾸 끌리는 게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방콕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서나 한국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게 스피커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상점 진열대에는 한국 화장품이 가득했어요.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마저도 한국식 치킨을 팔고 있었죠. 비자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태국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외에도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어느 날 밤 현지 바에서 술을 한잔하기로 했어요. 창 맥주를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젊은 여행자들 무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최근 서울 여행에 대해 열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도시는 정말 놀라웠어. 한 소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인데 여전히 놀라운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어. 음식도. 그녀의 친구가 덧붙였어요. 아직도 우리가 먹었던 바비큐가 꿈에 나와. 그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돌아다니기 얼마나 쉬웠는지, 그리고 그들이 보고 경험한 모든 멋진 것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흥분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더 귀 기울여 듣고 있었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익숙한 감정이 들었어요. 새로운 사진을 찍고 싶은 장소를 발견할 때마다 느끼는 바로 그 감정이었죠. 태국 친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 친구들 중에서는 톰이라는 영국 출신의 친구도 있었어요. 그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을 했고 치앙마이에서 1년 넘게 살았던 사람이라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그는 정말 많은 곳을 여행했기 때문에 그의 조언은 아주 소중한 꿀팁들 천지였죠. 치앙마이에서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지만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모험에 대한 생각에 흥분되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걱정도 되었어요. 태국만큼 사랑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사진작가로서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여행자의 삶 아니겠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때때로 최고의 모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잖아요. 그날 저녁 톰과의 대화로 인해 저는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어요. 저는 아늑한 태국 음식점에 앉아 젓가락으로 국수를 돌리고 있었어요. 향신료의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 다른 손님들의 이야기 소리가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어우러져 들렸어요. 제 맞은편에는 친구 톰이 앉아 있었고 그의 붉은 머리카락이 어둡게 조명이 비치는 방 안에서 더욱 눈에 띄었어요. 나 막막해. 제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태국에 몇 달 동안 있었고 이곳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음 목적지를 정하는 게 제겐 조금 벅차게 느껴졌어요. 톰은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저를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그가 물었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은 제 계획에 전혀 없었거든요. 한국? 제가 되물었어요. 거긴 태국인 못살게 구는 악당의 나라라던데. 일부러 서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태국 사람들을 안 받으려고 한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인종차별을 할 수 있어? 너무 끔찍해. 톰은 웃으면서 눈가에 잔주름을 지었어요. 여기 태국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 안 그래도 한국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영국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요즘 한국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골치가 아픈가 봐. 근데 그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 태국인이 가장 많다더라고.
불법으로 취업하고 위조 서류로 비자도 신청하다 보니 한국에서도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거지.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단순한 인종차별이 아닌 불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는 말을 들으니 금방 수긍할 수 있었어요. 그래? 그 친구는 한국 생활이 어떻대? 최대한 궁금하지 않은 척 슬쩍 물어보았어요. 나도 잠깐 다녀왔는데 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운 곳이었어. 아마 한국 문화는 너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걸? 톰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흥미가 생겨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더 얘기해줘, 제가 말했어요. 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말을 빨리 하기 시작했고 말할 때 손을 움직이며 매우 신나 보였어요. 음식이 끝내줘. 한국 바비큐 먹어본 적 있어? 테이블에서 바로 고기를 구워 먹어. 그리고 반찬이라고 하는 사이드 메뉴들이 정말 많아. 김치, 절인 야채, 작은 오믈렛까지. 매번 먹을 때마다 잔치야. 입에 군침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걸 좋아하는데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특히나 기술적인 면은 놀라워. 서울은 마치 미래에 들어선 것 같아. 인터넷도 어디서나 엄청 빠르고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아. 지하철 시스템은 완벽 그 자체야. 너무 효율적이라 다른 대중교통은 아마 생각도 안 날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작가로서 제 일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쉽고 효율적일지를 생각해봤어요. 빠른 인터넷은 사진을 빨리 업로드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좋은 대중교통은 도시를 탐험을 쉽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하지만 전부 다 현대적인 것만은 아니야, 톰이 말했어요. 도시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고궁들이 있어. 전통 한국 의상 한복이라고 하는데 그 한복을 빌려 입고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고궁을 걸어 다닐 수 있어.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사진들을 찍어내고 있었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전통과 현대의 대조. 사진작가인 저에겐 꿈의 장소처럼 들렸어요. 톰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진심으로 환영해줘. 언어 장벽이 있어도 한국 사람들은 너를 도와주려고 노력할 거야. 그건 저에게 중요했어요. 여행을 아무리 좋아해도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으니까요. 따뜻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자연은 어때? 제가 물었어요. 저는 도시를 좋아하지만 때때로 자연으로 도망치고 싶기도 하거든요. 톰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넌 정말 좋아할 거야, 그가 말했어요. 서울 안에 산들이 있어. 등산도 할 수 있고 도시의 멋진 전경도 볼 수 있어. 그리고 서울을 벗어나면 아름다운 국립공원, 해변, 심지어 탐험할 수 있는 섬들도 있어. 톰이 말을 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신이 났어요. 한국은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훌륭한 음식, 흥미로운 문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정말 멋지다, 제가 말했어요. 가슴속에 흥분의 불꽃이 타오르는 걸 느끼면서. 근데 언어는 정말 어렵지 않아? 나는 한국어를 전혀 몰라. 톰은 손을 휙 내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특히 서울에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해. 그리고 번역 앱도 도움이 될 거야. 게다가 기본적인 몇 마디라도 배우면 정말 큰 도움이 돼.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걸 정말 고마워하고 기뻐하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안에 있던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게 비록 몇 마디라도 말이죠. 그건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이니까요. 있잖아, 톰이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넌 한국을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충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너에게 도전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닐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태국은 편안하고 익숙했어요. 이제는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험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 말이 맞아.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느끼며 제가 말했어요. 한국, 한번 도전해봐야겠어. 내가 간다. 톰이 잔을 들었어요. 새로운 모험을 위해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의 잔에 제 잔을 부딪혔어요. 한국을 위해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칠 때쯤 제 마음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했어요. 비행기를 예약하고 머물 곳을 찾고 아마도 몇 가지 한국어 문장이라도 배우기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흥분이 되었어요. 한국은 놀라움과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한 곳처럼 들렸거든요. 카메라를 손에 들고 이 새로운 모험의 모든 순간을 담아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방을 싸면서 저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죠. 태국 친구들이 경고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나요? 아니면 톰이 말해준 것처럼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카메라로 이야기를 담아낼 결심이었어요. 결국 사진가로서의 일은 세상을 그 모든 복잡성 속에서 한 프레임씩 담아내는 것이니까요. 태국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연락을 계속하고 경험을 나누겠다고 약속했어요. 녹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큰 포옹을 해줬어요. 조심해,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아이돌 인기 가수들과 놀 때 우리를 잊으면 안 돼. 저는 그녀의 유머에 감사하며 웃었어요. 비록 그녀가 제 결정을 지지하지 않더라도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모험의 일부였죠. 여행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새로운 경험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무언가 저에게 한국은 절대 잊지 못할 모험이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인천국제공항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습한 더위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상쾌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배낭을 메고 서울로 향하는 열차를 타기 위해 걸음을 옮겼어요. 열차에 앉아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밖을 내다보니 믿기지 않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높고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하늘로 쭉쭉 뻗어 있었고 그 창문들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전통적인 건물들이 보였어요. 곡선으로 된 지붕과 정교한 디자인을 가진 건물들이 있었죠.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나란히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열차는 쏜살같이 달려나갔고 곧 넓은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저게 한강인가 봐. 가이드북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났죠. 강 양쪽으로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주 평화롭고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었어요. 풍경 곳곳에 아름다운 분홍색 꽃들로 뒤덮인 나무들이 있었어요. 벚꽃이네. 저도 모르게 소리쳤더니 주변 승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빨리 내려서 사진을 찍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마침내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짐을 챙겨 들고 분주한 인파 속으로 발을 내딛었죠. 그 에너지는 파도처럼 저를 휩쓸었어요. 치앙마이의 느긋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모두가 목적이 있는 듯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살짝 압도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유명한 쇼핑 거리인 명동이었어요. 거리를 걷는데 온갖 방향에서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이 밀려왔어요. 머리 위로는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 뷰티 제품, 옷, 전자제품 등을 광고하고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는데 달콤하고 짭짤한 향이 섞여 입에 침이 고였어요. 여기저기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언어도 섞여 들렸어요. 저만 관광객이 아니라는 게 확실했어요. 길거리 음식 가게에서 핫도그처럼 생긴 걸 가리켰어요.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걸 건네줬죠.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치즈로 가득 차 있고 설탕이 묻어 있었어요. 묘한 조합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코너마다 새로운 광경이 펼쳐졌죠.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들이 버블티를 마시며 깔깔거리고 나이 든 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거리 공연자가 멋진 춤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거대한 문을 지나자마자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궁궐 안은 넓었고 아름다운 정원과 화려한 건물들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화려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리저리 몸을 돌려가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들의 치마는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궁을 방문할 때 이런 의상을 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해보고 싶었어요. 첫 며칠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한 거였어요. 이 건물은 마치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곡선으로 된 금속 외관이 중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부에는 예술 전시회, 디자인 상점, 심지어 옥상 공원까지 있었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이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전시된 창의적인 작품들을 감상했지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흠뻑 빠져 있었죠.
첫날 일정을 마치고 방에 도착했을 때 녹초가 됐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사진을 보며 하루를 다시 떠올리느라 몇 시간을 보냈어요.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국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경고를 생각해봤어요. 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도시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했어요. 웃으며 내일의 모험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어요. 서울은 이미 제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고 저는 이제 막 그 표면만을 본 것이었어요. 이 매혹적인 도시를 더 깊이 파고들고 카메라에 더 많은 아름다움을 담을 생각에 가슴이 설랐어요. 잊지 못할 모험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저를 정말 감동시킨 건 단순히 그 장소들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사람들 모두가 정말 친절하고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인사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작은 사찰을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꽤 헤매고 있었나 봐요. 한 할머니가 저를 멈춰 세우고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보셨죠. 사실 한국말이라 이해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과 제스처에서 그 뜻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전화기에 사찰 이름을 보여드리자 할머니는 금세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녀는 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고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갔어요. 비록 언어가 달라서 제대로 대화할 수는 없었지만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어요. 말없이도 얼마나 많은 것을 소통할 수 있는지 놀라웠어요. 마침내 도착했을 때 감사한 마음에 가슴이 벅찼어요. 어설픈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려 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고는 길 건너 작은 찻집을 가리키며 컵에서 마시는 신용을 하셨어요. 가보라는 뜻이었죠. 그분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낯선 곳에서 낯선 이의 작은 친절이 저를 환영받는 느낌이 들게 했어요. 서울은 단지 인상적인 건물들과 맛있는 음식으로만 이루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따뜻함과 너그러움을 지닌 사람들이 저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작은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가 떠나질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제 모험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이 놀라운 도시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됐기 때문이죠.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예술로 유명한 트렌디한 동네인 홍대를 거닐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멋지고 독특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제 여행복 차림이 너무 촌스럽고 평범하게 느껴졌죠. 목에 카메라를 걸고 다니며 형형색색의 벽화와 거리 공연을 찍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세희를 만났어요. 그녀는 작은 갤러리 앞에 서 있었고 어두운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뒤로 묶여 있었고 손에는 붓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캠퍼스의 도심 풍경을 그리며 선명한 색채를 더하고 있었어요. 우와, 제가 그녀의 작품을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세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서툰 영어로 대답했어요. 관광객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꼭 그렇진 않아요. 저는 사진작가이고 서울에 잠시 머물고 있어요. 세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당신의 작품을 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 후 1시간을 넘게 예술과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냈어요. 세희는 저를 갤러리로 안내하며 한국 미술의 다양한 스타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많은 작품들에서 전통과 현대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죠. 갤러리를 나서면서 세희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기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전주에 가는데 괜찮으시다면 같이 갈래요? 사진 찍기 좋은 곳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세희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주는 제가 방문할 예정이 없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친근한 태도에 왠지 모르게 승낙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요, 제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 주말 세희와 저는 전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여행하는 동안 세희는 자신의 고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전주는 한옥마을로 유명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한옥은 전통적인 한국 가옥이에요. 그리고 음식도 정말 맛있을 거예요. 전주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도시의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보다 작은 도시였고 더 여유로운 느낌이었어요.
세이는 저를 좁은 골목길을 따라 아름다운 한옥집들 사이로 안내했어요. 곡선의 지붕과 나무 구조는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세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음식을 맛보기 전까지 기다려봐요. 그녀는 저를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향신료와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우리는 바닥에 있는 방석에 앉았고 세이가 음식을 주문했어요. 전주 비빔밥 꼭 먹어봐야 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제일 맛있어요. 음식이 나오자 색과 향에 압도당했어요. 비빔밥은 큰 돌솥에 나왔고 밥 위에는 색색의 채소와 계란 프라이가 올려져 있었어요. 세이가 고추장과 함께 재료를 섞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한 입 먹자마자 제 미각이 폭발했어요. 다양한 맛과 식감이 정말 놀라웠어요. 돌솥의 뜨거운 열로 인해 밥은 바삭했고 채소는 신선하고 아삭했으며 고추장은 매콤한 맛을 더해주었어요. 이건 제가 먹어본 음식 중 최고예요. 제가 입안 가득 음식이 찬 채로 신이 나서 말했어요. 세이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한옥마을을 계속 탐방했어요. 세이는 제가 혼자였다면 놓쳤을 세세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문에 새겨진 정교한 나무 조각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설계된 집들에 대해서도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즈음 세이가 말했어요.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녀는 우리를 마을 끝자락에 있는 아름다운 한옥집으로 안내했어요. 한 어르신이 나와서 우리를 반겼고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분은 저희 할머니세요. 세이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약간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돌려주었어요. 세이의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셨지만 번역이 필요 없는 따뜻함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녀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고 실내는 차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죠. 우리는 낮은 탁자에 둘러앉아 세이의 할머니가 전통적인 한국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우아하고 정교하게 차를 준비해 주셨고 그 모습에서 정성과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가 맛본 차는 섬세하고 향기로웠어요. 차를 마시면서 세이가 제 질문을 할머니께 번역해주고 할머니의 대답을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저는 과거의 전주 생활과 도시의 변화, 전통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이의 할머니와 깊게 연결됨을 느꼈어요. 세이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세이가 번역해주기도 전에 저도 모르게 따라 웃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더 많은 가족들이 모였어요. 세이의 부모님, 그녀의 오빠와 그의 아내, 모두가 저를 오래된 친구처럼 반겨주었어요. 우리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집밥을 함께 나누었어요. 가족들이 직접 만든 음식들을 꼭 맛보라며 권해주셨죠. 자리에 앉아 세이의 가족의 따뜻함에 둘러싸여 있으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저는 오랫동안 여행을 하며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지만 이곳 전주의 한옥집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끈끈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받아주고 품어주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세이와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저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어요. 고마워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은 저에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세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제든 다시 와도 좋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이니까요.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사진을 찍기 위해 제 렌즈를 통해 이 나라를 담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한국에서 느끼고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완전히 사로잡혔죠. 단 몇 주 만에 저는 소중한 인연을 만났고 그들과의 따뜻함을 느꼈고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을 찾았어요. 한국이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제게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됐어요. 서울로 돌아왔는데 왠지 처음 보는 도시처럼 새롭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더 밝고 더 흥미롭게 보였죠.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어요. DMZ는 남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인데 그곳에서의 경험은 매우 강렬했어요. 두 나라 사이의 빈 땅을 바라보며 국경에 서 있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투어 가이드가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갈라졌던 이야기,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겪어온 고난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됐죠.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건 그 힘든 역사를 겪고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연연해야 하는 대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고 있었죠. 그들의 회복력에서 제가 제 삶의 도전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DMZ를 다녀온 후 한국 문화를 더 알아가고 싶어졌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다도 체험을 신청했어요. 아름다운 오래된 집에서 열렸는데 나무 바닥과 종이문이 있는 멋진 곳이었죠. 차를 내어주시는 선생님은 눈매가 다정한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셨는데 차를 어떻게 우려내고 마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도에서의 모든 동작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컵을 쥐는 방법, 마시는 횟수,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차분하고 평화로운지 정말 좋았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아침 커피를 생각 없이 벌컥벌컥 마시곤 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더 천천히 작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항상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요. 여기서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수단이었어요. 친구들이 작은 접시들로 가득 찬 식탁에 둘러앉아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한국식 바비큐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어요. 우리는 가운데에 그릴 이있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얇게 썬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웠죠. 모두가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 고기를 구워주며 도와주는 모습이 참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여러 나라를 돌면서 여행하고 생활해왔지만 이런 편안함을 느낀 적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를 알아갈수록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고 더 많이 이해하고 싶어서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에 한글이 작은 그림처럼 보여서 너무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신 덕분에 천천히 단어와 그 의미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영어 한마디 없이 한국어로 커피를 주문할 수 있었어요. 바리스타가 미소 지으며 발음이 좋다고 칭찬해 주었죠. 정말 뿌듯하고 기쁜 순간이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이곳에서 진짜로 삶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드라마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유치할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 여행을 하는 의사에 관한 드라마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역사와 현대 생활이 섞여 있는 게 정말 좋았고 드라마를 보는 게 한국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변해가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예전에는 다른 나라로 가는 생각만 해도 신났었는데 몇 달만 있어도 다른 새로운 곳에 가고 싶어 안달났었는데 더 이상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한국을 떠날 생각만 해도 슬퍼져서 제가 다 당황스러웠죠. 한국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사람들, 음식, 문화 모든 것들과 말이죠.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무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관련 일을 더 찾아볼까? 아니면 영어를 파트타임으로 가르쳐볼까? 그동안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좋아했기 때문에 정착한다는 생각은 항상 저를 두렵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런 고민들을 할 때쯤 저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는 해변과 산, 귤 농장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바다 위로 지는 해를 찍고 있을 때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전 세계를 다 보려고 하면서도 정작 그곳에 대해 깊게 알지 못했다는 걸요. 한국에 더 오래 머물게 되면 한국 문화에도 더 깊이 빠져들고 언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장기 비자를 신청하기로 결심했어요.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올바른 선택이라고 느껴졌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느리게 살고 일상의 순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새로운 경험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가르쳐줬죠. 그날 저녁 서울의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지는 듯 했어요. 네온사인, 길거리 음식 냄새,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팝 음악 소리까지. 이젠 다 집처럼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로 느껴졌어요. 저는 혼자 미소 지으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거란 기대를 했죠. 한국이 제게 어떤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줄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서울과 한국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매일 새로운 발견과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활기찬 나라에서 점점 더 뿌리내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죠.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다시 한번 북촌 한옥마을을 탐방해 보기로 했어요. 부드러운 오후 햇살 아래
아름다운 전통 가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거든요. 좁은 골목길을 걷는 동안 카메라 셔터를 눌러가며 한옥 지붕의 섬세한 디테일과 돌담의 드리운 빛과 그림자의 조화를 포착했어요. 갑자기 제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사진 정말 아름다워요. 뒤돌아보니 한 한국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고 저는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고개를 숙이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배웠거든요. 저는 김옥자라고 해요. 그녀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차 한잔하러 들어올래요? 저는 이 한옥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초대에 놀라 잠시 망설였지만 아주머니의 친절한 눈빛에서 안전함과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 가까운 한옥으로 갔어요. 집안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나무 바닥과 종이문은 전통적이었지만 한쪽 문으로는 현대식 주방이 보였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작은 안뜰로 안내했고 거기에는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차를 준비하는 동안 아주머니는 제 인생과 한국에 오게 된 계기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사진작가로서의 제 여정, 태국에서의 시간, 그리고 어떻게 우연히 서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아, 서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서울은 대조적인 도시죠. 옛것과 새것, 빠름과 느림, 전통과 현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흥미로워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주머니는 서울에서 자란 이야기, 도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한옥 지붕 위로 황금빛이 들이우고 아주머니는 저를 놀라게 할 제안을 했어요. 있잖아요. 제 집 뒤쪽에 작은 다락방이 하나 있어요. 보통은 가족을 위한 공간인데 가족들이 자주 오지는 않아요. 거기서 지내보는 건 어때요? 임대료는 저렴하게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너그러움에 놀랐어요. 북촌의 전통 한옥에서 산다고요? 너무 좋게 들려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물었어요. 아주머니의 미소가 더 넓어졌어요. 물론이죠. 솔직히 누군가 함께 있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망설임 없이 저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다음 날 작지만 아늑한 저의 다락방으로 짐을 옮겼어요. 그곳은 아담했지만 아름다웠고 미닫이 문과 작은 부엌 그리고 아주머니의 정원이 보였어요.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었죠. 한옥에서의 생활은 서울에서의 제 경험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매일 아침 저는 정원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문을 열면 이웃 한옥의 기와 지붕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가끔 아주머니가 아침 식사에 초대해 주시는 날이면 죽과 다양한 반찬 같은 전통 한국 음식을 맛보곤 했어요. 제 하루는 새로운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동네를 탐험하며 숨겨진 카페와 작은 갤러리를 찾아다녔어요. 저는 현지 가게 주인들과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연습했는데 그들은 항상 제 어설픈 시도를 인내심 있게 받아주었어요. 오후에는 종종 아주머니의 뜰에 앉아 사진을 편집하거나 일기를 썼어요. 가끔 아주머니가 함께 앉아 한국 역사부터 세계 곳곳을 여행한 제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어느 저녁 우리가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주머니는 제 마음을 울리는 말을 했어요. 있잖아요, 로라,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잠시 스쳐가는 여행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상이 된 것 같아요. 마치 이곳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말에 가슴 깊이 공감했어요. 서울은 더 이상 제 여정의 또 다른 정거장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집처럼 느껴졌어요. 도시의 리듬이 제 리듬이 되었고 길거리 음식의 냄새, 번화한 시장의 소리, 고궁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광경, 이 모든 것이 제 일부가 되었죠. 제 사진도 변했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것을 포착하는 대신 저는 더 깊이 들어가 서울과 그 사람들의 본질을 포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대조를 주제로 사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저를 북촌의 조용한 구석에서 강남의 네온이 빛나는 거리까지 이끌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문화를 접하고 언어를 배우고
집 주인 아주머니와 세희와 같은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아주머니의 한옥 지붕 위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분홍빛과 오렌지빛으로 물들었어요. 전통적인 지붕과 대조적으로 현대적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멀리서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평화와 소속감을 느꼈어요. 단지 몇 달 정도 머물 생각으로 한국에 왔지만 제게 영감을 주며 계속 도전하게 만드는 한국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결국 한국이 저의 집이 되었죠. 제가 가본 모든 장소들, 경험한 모든 문화들이 하나하나 제게 흔적을 남겨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고 그러한 흔적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죠. 마지막 빛이 하늘에서 사라질 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겐 늘 언제나 새롭게 탐험할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엔 렌즈를 통해 전할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활기차고 복잡하고 아름다운 서울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서울의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